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을 디퍼런셜 폼으로 이제 쓰기로 하기로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처음에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이용해서 다이버전스 E는 다음과 같은 식을 우리가 유도했죠. 내가 공지사항에서도 블랙보드 공지사항에서 이 식을 쓰는데 성공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뭐냐면 또 다른 부분 스톡스 티어렘을 이용해서 또 다른 맥스웰 이퀘이션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스톡스 티어렘은 뭐냐면 임의의 패곡선에 대해서 어떤 벡터를 라인 인테그랄을 하면 그거는 패곡선이 둘러싸인 면적에 대해서 컬을 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고, 다음과 같은 게 스톡스 티어렘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리물리학에서 벡터 애널리시스를 배웠을 때 증명하는 티어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면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쓸 때도 뭐냐면 아주 작은 인피니테시멀한 볼륨을 잡았지만 우리 이번에도 요 라인 인테그랄을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임의의 라인 인테그랄을 하지만 우리 이거를 잘게 잘라 잘게 잘라서 그 중에 하나 요 작은 사각형을 골라서 요거에 대해서 먼저 라인 인테그랄을 해보자 이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이 플레인이 지금 칠판에 있으니까 평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구분 표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주 잘게 자르면 그거는 하나 평평한 평면이 되지만 그 평면이 반드시 XY 평면이나 YZ 평면이나 XZ 평면에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잘 잡으면 우리가 그걸 나눠서 뭐냐면 제일 처음에 XY 평면에 있다고 치면 뭐냐면 임의의 평면에 있어도 그걸 우리가 XY 평면으로 좌표축을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곳에서 쓰신 거에서 마이너스가 안 붙는 게 맞지 않나요? 마이너스가 안 붙는 게 맞지 소리. 오 정말 그러네.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헷갈렸죠. 이게 이거를 썼을 때가 마이너스로 오지. 오케이. 생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뭐냐면 다시 원래 이걸로 돌아가서 dx 다음과 같은 XY 평면에서 다음과 같은 여기 있는 요 작은 사각형에 대해서 우리 위에 있는 계산을 해보면 라인 인테그랄을 계산해보면 이 작은 사각형에 대해서 여기 작은 사각형이니까 우리 좌표를 보면 우리 이걸 그냥 원점처럼 그랬지만 여기 좌표를 XY 여기서부터 dx만큼 간 거니까 여기가 x 플러스 dx y 여기서부터 dy만큼 가서 x 플러스 dx y 플러스 dy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y 플러스 dy 그 다음에 라인 인테그랄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쪽은 x축의 유닛 벡터 이쪽은 y축의 유닛 벡터니까 이쪽은 a의 x 컴포넌트만 필요하고 이거는 a의 y 컴포넌트만 필요하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할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a가 변하긴 하지만 dx가 굉장히 작으니까 여기서의 값을 쓰든 여기서의 값을 쓰든 뭐 상관이 없죠. 아주 작으면 거의 컨스탄트 할 테니까. 그럼 우리 가까이 있는 거를 써. 가까이 있는 거 중에서 이것만 빼고서 한번 써보면 여기는 우리 ax 여기다 쓰면 그러네. ax 이거 쓰지 뭐 xy 그래서 여기에서는
y 방향이 필요하니까 ay 여기서부터니까 x 플러스 dx y 여기도 ay xy를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ax 어느 걸 쓸까? 뭐 x y 플러스 dy 쓰기가 이제 복잡하지만 우리 이제 이걸 놓고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하나는 이거는 이게 플러스고 이게 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걸 계산해 보면 요 길이는 dx 그 다음에 ax xy에서 위에 있는 거 ax 뭐야 x y 플러스 dy 다음과 같이 쓰고 이제 y 방향은 플러스 dy 이쪽이 플러스고 여기서 이걸 빼야 되니까 우리 이거는 ay x 플러스 dx y 빼기 ay xy 그러고 요 안에 있는 거를 dy에 대해서 first order까지 요거는 dx에 대해서 first order까지 쓰면 dx dy 어떻게 되죠? 이거는 밑에 있는 걸 먼저 쓰면 dx ay 빼기 위에 있는 거는 dy ax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첫 번째 이걸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dx first dx가 나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 있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게 컬 A의 C 컴포넌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XY 평면에서 계산을 요 작은 사각형에 대해서 계산을 했더니 요거의 에어리어 곱하기 요거의 컬이에요. 컬이면은 이 Z 컴포넌트. 그래서 우리 이거를 똑같은 짓을 XY 평면이 아니라 YZ 평면, ZX 평면인 경우를 전부 다 해보면 우리 이거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을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 요 사각형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하면 되죠. 요 사각형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하면 요 옆 붙어있는 사각형에 요 붙어있는 면을 보면 왼쪽 거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오른쪽 거에서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따라서 요걸 라인 인테그랄을 계산하고 요걸 라인 인테그랄 계산하면 여긴 캔슬이 되죠. 따라서 요거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 그러면 계속 이웃되는 변들은 계속 양쪽에서 캔슬 서로 상쇄가 되고 남는 건 뭐만 남냐면 맨 바깥에 있는 바운더리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A, DA 다음과 같은 스톡스 티어렘을 증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저건 아비트러리한 벡터 A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면 이제 A 대신에 일렉트릭 필드를 집어넣으면 되죠. 임의의 폐곡선에 대해서 이걸 계산을 하면 (0이죠) 왜냐하면 일렉트릭 필드는 컨서버티브 필드니까 임의의 폐곡선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항상 0이죠. 그죠? 임의의 폐곡선에 대해서 0이면 그걸 둘러싸고 있는 임의의 면적에 대해서 항상 이게 0이면 어떻게 되죠? 인트그란드가 0이어야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스와 컬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질문은 일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스와 컬을 주어주는 일렉트릭 필드가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냐? 이제 수리물리 시간에 배우는 여러분들이 헬름홀츠 세어렘이나 이런 걸 보면 약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그건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좀 더 우리 문제가 됐을 때 우리 그때 보면 되고. 따라서 컨서버티브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컨서버티브한 일렉트릭 필드를 볼 때는 임의의 일렉트릭 필드의 XYZ 컴포넌트가 임의의 XYZ의 함수인 거는 일렉트릭 필드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컬 E가 0이 되는 걸 만족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럼 우리 아예 맥스웰 이퀘이션을 전부 다 디퍼런셜 폼으로 써볼까? 지금 두 개의 티어레만 알면 우리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쿨럼의 법칙. 이게 다음과 같이 썼지만 우리 제일 처음 먼저 하는 거는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가우스의 법칙. 이제 이건 가우스 티어렘을 쓰면 어떻게 쓰는지 알죠? 그 다음에 실제로 요거는 일렉트로스태틱한 경우지만 실제로 타임 디펜던트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는 일렉트릭 필드를 유도하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이게 뭐야? 마그네틱 필드의 변화가 기전력을 일으킨다는 파라데이의 법칙이죠. 다음 같은 걸 보면 이거는 마이너스 DDT 요 폐곡선이 만드는 그걸로 만들어지는 면적을 지나가는 플럭스죠. 이게 항상 성립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컬 E는 원래 나중에 타임 디펜던트한 일렉트릭 필드가 되면 플럭스에 대한 거 좀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파셜 데리버티브가 돼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요거? 이거? 여기서 우리 지금 요거랑 원래 우리 파라데이 법칙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마그네틱 플럭스를 보죠. 마그네틱 플럭스를 보려면은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면에 대한 경계면이 있죠. 경계면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을 하는 거죠. 항상 요 라인 인테그랄은 폐곡선에 대해서 하면 그 폐곡선으로 만들어지는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면적에 대한 폐곡면에 대한 적분을 하면 항상 거기에 둘러싸고 있는 볼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뭐더라? 암페어 맥스웰의 법칙. 이게 뭐죠? 우리 나중에 할 거지만 맥스웰이 이걸 집어넣고 원래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암페어 법칙이었죠. 근데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서 암페어 맥스웰 법칙인데 요거는 오른쪽을 역시 요 폐곡선이 둘러싼 면적에 대해서 하면 일렉트릭 필드 EA 요거는 뮤제로 차지 커런트 덴시티에 대한 면적으로 쓰면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스톡스 테오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쓰고 왼쪽과 오른쪽을 임의의 폐곡선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면 인티그란드가 같아야 된다라고 써서 컬 B는 다음과 같은 맥스웰 이퀘이션의 디퍼런셜 폼은 하나, 둘, 셋, 또 하나가 있었는데, 네. 앞으로 맥스웰 이퀘이션을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폼으로 쓰고, 이제는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우리가 앞으로 주어진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문제를 푸는데, 여태까지 그럼 어떤 문제를 풀었냐? 그래서 우리 지금 뭐냐면 여기서도 인티그랄 폼도 쓰고 디퍼런셜 폼도 쓰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닥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는 게 편한가? 문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여러 개를 나열하고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지 헷갈려. 언제 도대체 무슨 식을 써야 돼? 이거 공식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 이 사이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지금 다시 일렉트로스태틱스로 돌아가면 우리 일렉트로스태틱스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관심 있었던 양이 뭐죠? 일렉트릭 필드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어진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이건 공간에 대해서 했지만 뭐 서피스면 서피스 차지 덴시티, 라인이면 라인 차지 덴시티 이런 걸로 주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렉트릭 포텐셜 V라고 쓰면 나중에 볼륨 V랑 헷갈릴 때는 내가 파이라고도 쓰겠어요. 일렉트릭 포텐셜. 다음 같이 쓰면 이 셋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혹시 문제도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롤을 주어주고 일렉트릭 필드를 구해라. 롤을 주고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라는 건 우리 어떻게 하나? 쿨럼 법칙이지 뭐. 로가 있으면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적당한 웨이트 팩터를 줘서 방향까지 다 생각해서 적분하면 우리가 잘 아는 쿨럼 법칙. 로가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몰라. 하지만 우리 전 공간의 일렉트릭 필드를 알고 있다면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냐? 이 일렉트릭 필드를 주는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냐?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지? 쿨럼의 법칙의 디퍼런셜 폼을 쓰면 되죠. 일렉트릭 필드만 주어주면 다이버전스를 계산해. 그럼 그게 차지 디스트리뷰션이죠. 물론 이걸 계산했는데 디스컨티뉴어티가 나오거나 포인트 차지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좀 이따가 우리 좀 더 자세히 그건 수학적인 디테일이니까 그건 우리 나중에 다시 또 연속적인 경우에는 우리 잘 계산하죠.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와 차지 디스트리뷰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 서로 한 개를 주면 다른 거를 구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포텐셜을 어떻게 계산하나? 이게 데피니션이지 뭐. 포텐셜이 어떻게 구하죠? 내가 V랑 파이랑 내가 뭐 섞어서 쓰지만 여러분들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알 테고. 다음과 같은 게 우리 잘 아는 일렉트릭 필드가 주어졌을 때의 포텐셜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포텐셜이 주어졌으면 일렉트릭 필드는 그것도 알지.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되죠. 자, 그럼 이 둘 사이는 롤을 알고 있으면 포텐셜을 구할 수 있나? 그럼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여기는 파이로 써야 돼요. 파이는 dv
포텐셜을 알면 로를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본 문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관계를 이용해서 어느 한 개를 주고 다른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한 방향은 적분 관계로 되어 있으면 다른 방향은 미분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우리 앞으로 풀 거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디퍼런셜 폼을 주면 아직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는 보지 않았는데, 우리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으면, 특히 오디너리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아니라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면 우리 항상 바운더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위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니셜 컨디션을 주는 게 아니라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의 디퍼런셜 이퀘이션,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두 개의 이퀘이션이 뭐였었죠? 다이버전스 E와 컬 E에 대한 컨디션이었었죠. 그러면 먼저 가우스로를 보면 이렇게 플레인이 있어. 플레인이라기보다는 서피스가 있어요. 이 서피스라는 게 한 면과 다른 면을 구별하는 건데, 이거는 뭐 컨덕터일 수도 있고 인슐레이터일 수도 있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서피스에 차지 덴시티가 시그마로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물론 이게 컨스탄트일 수도 있고 표면에 따라서 x, y, z의 함수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우리 전체는 모르지만 여기에 아주 인피니테시멀한 사각형이 뭐냐면 이렇게 서피스를 관통하는 다음과 같은 서피스를 직육면체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게 가우스 서피스예요. 가우스 법칙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요 두께가 얼마야? 델타. 그러면 요걸 아주 작게 만들면, 곡면이 휘어 있어도 작게 만들면 평평하게 만들 수 있죠. 평평하게 만들고 요거의 면적을 A 면적 벡터를 보면, 다시 말하면 요거의 수직인 방향의 유닛 벡터를 n 햇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서피스 바로 위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그 다음에 요 서피스 바로 밑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두 개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요거를 above, below 서피스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가우스 법칙을 쓰면 A, 이건 당연히 1/ε0 그 안에 있는 차지인데, 차지도 함수에 이게 x, y, z에 대해서 변하지만 이게 아주 작은 인피니테시멀 하면 요 안에서는 거의 컨스탄트일 테니까 시그마 A. 이 플럭스는 계산할 수 있죠. 뭐냐면 이 면적에다가 E의,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일렉트릭 필드가 항상 이 면에 수직일 필요는 없잖아. 그죠? 아무 방향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요거랑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요 수직인 방향만 남죠. 다시 말하면 요 면적 벡터의 수직인 방향만 남는데, 그 수직인 방향을 펍이라고 쓰면 above에서 다음과 같은 양을 뺀 거죠. 왜냐하면 밑에 쪽에서는 n 벡터가 반대 방향이니까 요 앞에 있는 부호는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노멀한 필드, 서피스의 노멀한 필드의 위와 아래의 차이는 그 표면에 있는 surface charge density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렉트릭 필드의 바운더리의 수직인 컴포넌트는 그 사이에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요만큼. 이게 차지가 없으면 당연히 일렉트릭 필드는 컨티뉴어스하고 두 개가 똑같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우리 앞에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많이 했어요. 차지 디스트리뷰션 있는 서피스를 지났을 때 일렉트릭 필드가 디스컨티뉴어스한 경우는 우리 많이 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걸 쓰면 다시 말하면 적분, 이걸 쓰는데 우리 똑같은 곳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쓰냐면 이제는 가우스가 아니라 뭐죠? 이 룹을 어떻게 잡냐면 이거 수직인 데서 이렇게 나와서 다음과 같은 룹에 대해서 요 길이가 L, 여기는 아주 작은 역시 델타만큼 주어진 경우, 그러면 요게 0이니까 우리 계산을 하면 이거에 대한 라인 인티그랄, 이거에 대한 라인 인티그랄, 요거에 대한 라인 인티그랄 하는데 일렉트릭 필드는 항상 파이나이트 해요. 근데 요 룹을, 요 높이를 점점 줄이면 요건 요 라인 인티그랄은 델타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델타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이 라인 인티그랄은 무시할 수 있어요. 자, 남는 건 이거랑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above 계산을 하면 이 중에 이건 지금 이 컴포넌트는 뭐죠? 일렉트릭 필드가 이 서피스의 평행인 부분이에요. 자, 지금 우리 서피스를 그렇게 라인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평행인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거에 위에 건 펍이라고 했으면 노멀하면 평행인 부분, 혹은 탄젠셜 컴포넌트, 다음과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한다 이거예요. 이무에 charged surface가 있는 경우 charged surface 위에서와 밑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normal 컴포넌트는 discontinuous 하고 탄젠셜 컴포넌트는 continuous 하다 이거예요. 두 식으로 쓰면, 그렇지만 우리 이 두 개를 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빌로우를 뺀 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게 n이라는 게 그 서피스의 노멀한 방향의 유닛 벡터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가 그러면 포텐셜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많은 example을 풀어봤지만 예를 들어서 charged sphere, 쉘, 부껍질에 있는 charged sphere가 있는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안에서는 0, 바깥에서는 포인트 차지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일렉트릭 필드가 있어서 일렉트릭 필드가 디스컨티뉴어스 하지만 여러분들이 포텐셜을 계산해 보면 포텐셜은 컨티뉴어스 하죠. 그래서 포텐셜은 컨티뉴어스 해요. 비록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서피스를 지나면 일렉트릭 필드는 차지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노멀 컴포넌트는 디스컨티뉴어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텐셜은 항상 어떤 서피스를 지나든 컨티뉴어스 하다 이거예요. 포텐셜을 보면
V above 이걸 계산을 하면 아까 있던 서피스에서 B 바로 위에 서피스 바로 위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A 이거 어떤 좌표 원점을 잡았을 때 요즘의 위치를 A 벡터 요즘의 위치를 B 벡터라고 잡으면 그러면 우리 포텐셜은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거 우리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냐면 A에서부터 B까지 E는 파이나이트해요. 디스컨티뉴어스 하긴 해도 파이나이트 하죠. 근데 A와 B 사이를 A와 B를 무한히 가깝게 접근을 시키면 이 양은 0이 되죠. E가 파이나이트 하기 때문에 0이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서피스를 지난다고 해도 포텐셜은 컨티뉴어스하다 이거야.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는 요게 윗부분에 일렉트릭 필드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죠. E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니까 요거는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다음 거지. 요거의 그레디언트는 디스컨티뉴어스 하죠. 우리 이렇게 쓰면 그레디언트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좀 더 일반적으로 쓰면 그 서피스에서의 노멀한 방향에 대한 데리버티브 그레디언트라는 게 항상 노멀한 방향이니까 그래서 노멀한 방향이라는 건 그게 XY 플레인에 있으면 Z 방향 포텐셜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물론 여기 있는 요 DVD에는 우리가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 그레디언트 V를 취한 다음에 그거의 N 방향의 성분이에요. 다음과 같이 쓴 게 DVDN이고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노멀 데리버티브라고 불러요. 오케이. 저기서 이 어부는 윌로우에서 도변을 좌변으로 이해하고 한 다음에 완변의 그레디언트를 취해주면 다시 우변에 있는 거를 이거는 뭐? 그 위에 있는 이거? 요거? 그렇게 하면은 이 어버브 빼기 이 윌로우가 0이잖아요. 어허. 그 상태에서 양변의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그래도 여전히 그레디언트를 취해도 똑같나? V1과 V2가 두 개가 같으면 요거는 바로 위에서 바로 밑에서가 같으면 양변에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0인가?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0인가? 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나중에 예를 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거를 수학적으로 우리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포인트 차지가 있는 경우 포인트 차지가 있는 경우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포인트 차지가 있는 경우에 R0라는 곳에서 포인트 차지가 있으면 포인트 차지의 차지 디스트리뷰션은 우리 어떻게 쓰죠? Q가 있어. Q가 R0에 있어. 그러면은
R이 R0가 아니면 0이고 R0에서는 1이어야 돼. 그런 함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성질을 가진 양을 하나 만들어요. 이상하게 델타 펑션이라고 해서 디스트리뷰션이란 걸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모든 공간에서 적분하면 1이 되게. 그러고 나서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차지가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함수가 포텐셜이 컨티뉴어스 하더라도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디스컨티뉴어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미분하면 왜 0이 되지 않느냐? 스무드 펑션이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차지 서피스나 이런 걸 지나지 않을 때는 항상 0이 된다 이거예요. 차지가 있는 서피스를 지나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있으면. 그리고 그거는 좀 더 우리 좀 이따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지금까지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일렉트릭 포텐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뭐냐면 일렉트릭 포스에 대해서 포스가 있으면 일렉트릭 포스는 포스를 받아서 움직이면 당연히 일렉트릭 포스는 어떤 차지를 가진 입자에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하를 띤 입자들을 무한히 먼 곳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적당한 쉐입을 만들었어. 적당한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우리가 외부에서 가지고 왔을 때 한 일이 얼마냐? 우리 이거 계산해야 되죠. 이게 포텐셜 에너지랑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일렉트로스태틱스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토픽은 work 에너지예요. 첫 번째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적당한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이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만들려면 한 일이 얼마냐? 이제 조심해야 되죠. 한 일이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누가 한 일이? 누가 한 일이?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플러스 차지가 있고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이게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놓는 거는 전혀 일을 하지 않죠. 그건 우리가 좌표축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두 번째 걸 가지고 오면 이게 밀죠. 미는데 이쪽으로 와야죠. 어떻게 와? 그냥은 못 오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잡아서 끌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갖고 와도 우리 컨서버티브 포스인 건 아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어떻게 하냐면 등속도로 끌고 와. 등속도로 쭉 끌고 오면 내가 틀림없이 나는 혹은 외부에서 한 일은 일렉트릭 포스를 거스른 일렉트릭 필 포스와 크기가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해야 되죠. 그게 외부에서 한 일이에요. 일렉트릭 필드가 한 일. 그게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어떤 포스가 있을 때 그 포텐셜 에너지가 한 일은 일렉트릭 필드가 일렉트릭 포스가 한 일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예요. 그게 우리 워크의 데피니션이죠. 혹은 외부에서 한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예를 들어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있어. 여기서 A라는 점에서부터 B라는 점까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오면 이때 한 일은 누가 한 일? 외부에서 한 일은 당연히 주어진 한 점에서 여기다 테스트 차지 Q를 넣으면 Q가 이쪽 방향으로 봐서 QE. 우린 힘을 이쪽 방향으로 주면서 가야 돼요. 등속으로 움직이게 계속 가게 하려면. 그래서 뭐냐면 한 일은 외부에서 한 일, 이거는 일렉트릭 필드가 한 일의 반대죠.
맞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Q 요게 일렉트릭 포텐셜의 데피니션이죠. 그죠? Q VB 외부에서 한 일 혹은 일렉트릭 필드가 한 일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게 한 일이죠. 이게 뭐냐면 따라서 포텐셜 차이는 단위 전하당 한 1이에요. 한쪽과 다른 쪽에 단위 전하당 한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일렉트릭 포텐셜이라는 물리적인 의미가 우리 한 2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그러면 우리 흔히 할 때 A를 무한대로 보내면 localized charge distribution일 때 항상 무슨 무한대를 보내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죠? W는 한 1은 이렇게 쓰면 되죠. 한 1과 한 1은 일렉트릭 포텐셜에다가 전하 Q, 가지고 있는 전하 Q를 곱해주면 된다. 좋았어. 그러면 지금 한 거는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가 주어져 있고 그 안에 차지 파티클을 움직였을 때 한 1이 얼마냐를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금은 일렉트릭 필드를 주는 차지들 디스트리뷰션은 이미 주어져 있고 이 안에서 차지를 움직였을 때 한 2를 본 거죠. 이제는 그게 아니야. 처음에 원하는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만들려면 그걸 가지고 올 때 외부에서 한 1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인데 잠깐만 12분에 25분 오케이.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먼저 그럼 포인트 차지부터 시작해 봅시다. 포인트 차지는 포인트 차지 Q1을 갖다 놨어.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지고 와서 R1 인 곳에다가 놨어요. 이렇게 놓는 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놓는 데는 일을 전혀 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Q2인 차지를 무한히 먼 데서 가지고 와서 R2라는 곳에다가 물론 R1, R2는 적당한 원점을 잡았을 때 원점에서의 포지션 벡터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를 무한히 멀리서 가지고 와서 이 짓을 쭉 하면 한 1은 처음에 1을 가져왔을 때 한 1 아무것도 없죠. 0이죠. 우리 그건 계산할 필요도 없죠. 2를 가져왔을 때 한 1 4파이 엡실론 0분의 1 Q1, Q2 이거죠. 그럼 1과 2를 가지고 놓은 이 시스템에 차지 Q3를 가져왔을 때 한 1 그럼 요거에 생긴 포텐셜 요거에 생긴 포텐셜을 더해주면 되죠. 3를 가져왔을 때 한 1 4파이 엡실론 0 Q3 Q1 R1 마이너스 R3 Q2 R2 마이너스 R3
그리고 3개까지 가지고 왔을 때 그러면 전체 한 일은 뭐냐? 다 더해야죠. 그죠? 2를 가지고 왔을 때 한 일, 3를 가지고 왔을 때 한 일 다 더해야 되죠. 보면 굉장히 암시하는 규칙을 볼 수 있죠. 그 규칙을 일반화해서 그러면 n개가 있으면 한 일은 다 더하면 돼. QR, QJ. I는 더하고 J는 항상 I보다 큰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요거를 보면 요거는 뭐냐면 요게 뭐냐면 여기는 요 양은 처음에는 요 양은 뭐냐면 QI를 갖다 놓고 QI 때문에 QJ를 갖다 놨을 때 한 일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1, 2, 3 숫자가 작은 것부터 먼저 가지고 왔으니까 썸을 하는데 IJ에 대한 썸을 했는데 I는 먼저 갖고 왔으니까 J는 I보다 큰 거에 대한 썸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I는 아까 2, 3를 다 합한 것처럼 1부터 n까지 더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JI를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럼 이게 시메트릭한데 IJ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 양은 시메트릭하죠. 그럼 IJ를 이 서메이션 제한을 두지 않고 다 더하면 이거의 2배가 되죠. 물론 같은 건 문제야. 같은 건 분모가 0이 돼버리죠. 그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져왔을 때 한 일이야. 우리 이런 거 안 써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다시 쓰면 서메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J가 I보다 큰 게 아니라 I랑 J가 다른 거. n까지. 이건 J로 써야지. J가 다 썸을 하지만 I는 아닌 거.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는 다시 쓰면 4파 엡실론 0 이게 왜? 그렇지. 서메이션 i가 1부터 n까지 i는 앞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n까지 qj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보면 요 양은 이게 뭔가요? RJ에 있는 QJ가 RI에 주는 일렉트릭 포텐셜이죠. 그죠? 이 포텐셜은 점전하가 RJ에 QJ가 있는 전하가 RI에 주는 포텐셜, 일렉트릭 포텐셜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1/2 QI 포텐셜로 쓸 수 있죠. 자.
복잡한 관계지만 한 일은 여러 가지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쭉 가져왔을 때 한 일은 각각의 차지에다가 그 지점에서의 포텐셜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해준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까지는 유도가 차지 파티클이 여러 개 있는 게 복잡하지만 좀 더 컨티뉴어스한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너무 복잡한 기분이 들면 예를 들면 돼. 두 개의 예. 하나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곳에 원점의 q, 여기에 마이너스 q, 여기에 마이너스 q, 다음과 같이 있어요. 그럼 그때 플러스 q를 여기로 가져올 때, 여기까지 가져왔을 때 한 1은? q를 여기로 가져왔을 때 한 1은? 그럼 요 점을 우리 J번째 거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VJ는 QI, 아까 쓴 것처럼 RI, RJ니까 우리가 쓰면 되죠. 뭘 하면 되죠? 요거에서 생기는 여기 포텐셜, 요거에서 생기는 포텐셜, 요거에서 생기는 포텐셜 다 곱하면, 다 더하면 되죠. 그럼 얼마야? 4파 엡실론 0. 요거랑 요거 마이너스 A, 거리가 A니까 마이너스 Q 오버 A. 요거는 길이가 스퀘어 루트 2A죠. 전화는 포지티브 하죠. 포텐셜은 마이너스 2 쉽게 우리 다음 같은 차지 컨피규레이션이 있을 때 하나를 다음 곳에 갖다 놓는 것에 대한 한 2를 계산할 수 있죠. 외부에선 일이에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면, 그러니까 뭐 내가 2를 계산을 안 했지. 네 번째 걸 가지고 오는 거는 여기다가 이 V를 곱해야 되죠. Q 제곱 4파 엡실론 0A 마이너스 2 1 오버 스퀘어 루트 2. 근데 그러면 요것만 가져오지 말고 처음부터 무한대서 이거 갖고 오고 이거 갖고 오고 이거 갖고 오고 이거 왔을 때 한 1은 홀 컨피그레이션은 W1 하나 갖고 왔을 때는 0 아무것도 일 안 했으니까 두 번째 걸 갖고 왔을 때는 이거 갖고 왔다고 칩시다. 이거 갖고 왔을 때는 어떻게 되더라? 포텐셜 생기는 포텐셜에다 마이너스 Q를 곱하면 되니까 A분의 마이너스 Q 제곱. W3는 이제 이거 있을 때 요거 마이너스 Q를 갖고 온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나? 4파 엡실론 0 요 사이에 거는 마이너스 A분의 Q 제곱, 요 사이는 루트 플러스 Q 스퀘어 스퀘어 루트 2A. 그래서 이거는 Q 스퀘어드 4파 엡실론 0A Q 스퀘어를 끄집어냈으니까 1 오버 스퀘어 루트 2 마이너스 1. 4개까지 다 합하면 W4는 계산을 했으니까 전체 가지고 왔을 때 한 1은
이거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 얼마야? 2 a분의 1에 비례하는 스퀘어 루트 2에 비례하는 거랑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랑 1이랑 따로 끄집으면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스퀘어 루트 2에 비례하는 거는 스퀘어 루트 2분의 1에 1, 2 플러스 스퀘어 루트 2죠.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두 번째, 여러분들을 더욱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 X축상에 간격이 A로 똑같은데 무한히 멀리 펼쳐진 곳에 Q, 마이너스 Q, Q, 마이너스 Q 이쪽으로도 다음과 같이 쭉 있으면 이거에서 생기는 전체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은 QV야.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멀리 있는 곳에서 원래 이렇게 쫙 주어져 있고 여기다가 Q를 무한대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쑥 가져왔을 때 한 일.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그걸 생각해 보면 2분의 1. 왼쪽이랑 오른쪽은 컨트리뷰션이 똑같으니까 2배를 하고 서메이션 Q제곱 n번째 떨어져 있는 건 거리가 NA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서 되니까 마이너스 1의 n승이죠. 이건 Q squared 4pi epsilon 0a summation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드디어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왜 시리즈의 컨버전스를 보는가를 이제 이해가 가지. 이게 유한한 값인가? 이게 1이면 이건 다이버지 하는 급 시리즈예요. 이게 있으면 얼터네이팅 시리즈야. 얼터네이팅 시리즈의 그 컨버전스 테스트를 하면 당연히 컨버지 하죠. 값은? 우리가 잘 아는 걸 보면 1 플러스 x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위에 있는 거에 부호가 반대로 되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로그 2야. 이 값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을 배웠죠. 뭘 배웠냐면 다음과 같이 얼터네이팅 시리즈가 컨버지 한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조심해야 될 건 이건 무한급수일 때 그래. 근데 피직스는 무한한 게 없죠. 시스템을 무한하게 놓을 수 없어요.
그걸 따라가서 할 수는 있죠. 어떻게? Q 마이너스 Q, Q 마이너스 Q를 쭉 놔요. 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놓을까? Q 마이너스 Q, Q 마이너스 Q, Q 마이너스 Q. 가운데 Q 마이너스 Q, Q 마이너스 Q. 아니면 Q 2개, Q 3개, 마이너스 Q 2개. Q 3개, 마이너스 Q 2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죠. 방법에 따라서 수렴하는 방법이 달라요. 유한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그 2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임의의 값에 수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말장난 같죠? 해볼까? 임의의 값을 수렴하게 만들려면 난 1.5에 이 값이 1.5에 수렴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1.5에 수렴하게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1.5? 뭐 뭐래도. 그럼 이렇게 되면은 먼저 마이너스를 다 더해. 마이너스 1, 3분의 1. 이게 얼마죠? 1과 마이너스 1과 15분의 8이야. 0.5보다 크죠? 요게 0.5. 다음과 같이 더해. 그 다음에 뭐냐면 요게 2분의 1보다 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2분의 마이너스 요게 2분의 1보다 작게 되도록 그 사이값 하나를 더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1을 더하면 30분의 16에서 30분의 15니까 1이 되죠. 그죠? 맞나? 예. 여기다가 다시 그 다음에 안 더한 마이너스 텀을 쭉 더해서 어떻게 되냐면 요게 크기가 2분의 1보다 조금 클 때까지 더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인 양을 더해서 다시 요 값이 앞에 마이너스 1을 놔두고 요 값이 2분의 1보다 크게 만들어. 요렇게 만들어요. 이 짓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더하는 플러스 전하의 수와 마이너스의 전하의 수가 다르지 않나요? 다르지. 그렇지만 무한히 가면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한수, 이거 우리 원하는 어떤 수로도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실제 피직스는 우리가 차지를 어떻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 아까 주한 그 값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지를 놓는 방법에 의존해. 그게 여러분들이 무한급수랑 실제 피직스에서는 우리가 무한대라는 게 없다는 거랑 두 개가 모순되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극복하는 방법은 무한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걸 계산한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차지를 놓는 방법에 따라서 접근하는 값이 원하는 값에 접근하게 만들 수 있어요.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 무한급수가 나올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는 지금 우리 포인트 차지인 걸 봤는데 그럼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우리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컨티뉴어스한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잘게 나눠서 각각이 포인트 차지처럼 되게 만든 다음에 아까 했던 짓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짓을 하면 W는 2분의 1. 아까 한 게 뭐였어? Q 대신에 로 V D3승 R 했으면 되죠. 이제 우리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로가 아까 우리 쿨럼 법칙에 대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V가 나오니까 마치 볼륨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볼륨처럼 보이니까 우리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똑같은 걸 phi dv 여기는 phi dv 다음과 같이 쓰고 나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트릭을 잠깐 쓰면 다음과 같은 걸로 써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 체인 룰을 쓰면 되죠. 첫 번째 거 한 거는 이게 나와. 두 번째 거는 E 닷 그레이디언트 파이죠. 근데 없으니까 여기서 E 닷 그레이디언트 파이를 빼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파이는 일렉트릭 필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E 스퀘어예요. 그죠? 플러스 E 스퀘어예요. 이 벡터의 스퀘어인데 그냥 내가 E 스퀘어라고 쓰고 요거는 다이버전스네. 다이버전스 테오렘을 쓸 수 있죠. 이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서피스는 뭘로 잡을까? 우리가 차지가 로컬라이즈 돼 있으면 그게 전부 다 포함이 되는 무한히 멀리 있는 곳에서 잡자 이거예요. 무한히 멀리 있는 곳으로 가면 일렉트릭 필드는 멀리 가면 포인트 차지처럼 이거 어떤 서피스를 잡아도 똑같아요. 멀리 묻히면 다 포함을 해야 되니까 다 포함하지만 아주 무한히 멀리 가면 안에 있는 게 점전화처럼 보이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R제곱분의 1로 가고 포텐셜은 R분의 1로 가고 따라서 이거 전체는 R 3승분의 1로 가죠. 면적은 R제곱으로 가죠. R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건 0으로 가요. 이게 0으로 가. 무한대로 가면. 이 볼륨을 우리가 로컬라이즈드 차지가 있으면 그거를 포함하는 무지 큰 볼륨을 잡으면 앞에 있는 게 0이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미친 결과가 나왔어요. 일렉트릭 필드만 알면 돼. 공간에 퍼진 일렉트릭 필드만 알면 돼. 이거는 항상 0보다 0 이상이죠. 일렉트릭 필드는 이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한 일은 항상 0보다 크죠. 아까 포인트 차지일 때 퍼즐이야. 이게 항상 0보다 크다는 그걸 알 수 있나? 아니죠. 이거 음수도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하나는 한 일이 항상 0 이상이라는데 하나는 음수도 될 수 있대. 어디서 틀렸을까? 안 틀렸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컨티뉴어스한 차지 디스트리뷰션이란 건 뭐냐면 어느 한 점에 있는 점전화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건 점전화인 경우를 생각한 거야. 점전화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스피어의 차지를 이렇게 쭉 모아놨어. 근데 R을 0으로 보내, 스피어를.
그러니까 다시 혹은 그렇게 얘기하면 힘들면 R을 Q를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Q를 그 포인트 차지 위에다 놓으면 혹은 마이너스 차지를 그 위에다 놓으면 한 일이 R분의 1 둘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R이 0으로 가면 차지의 두 개를 곱한 거의 부호에 따라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도 하죠. 우리 핸들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고전적으로는 텀스는 전자가 점전하지만 약간 큰데 거기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나중에 반지름 R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방법을 썼지만 그래도 뭐냐면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를 더하는 형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다 알다시피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를 더하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못 정해요. 다시 말하면 공간이 저 한 점, 공간의 크기는 한 점에 전하를 때려 넣을 때 얼만큼의 에너지가 드느냐?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더하는 나온 값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걸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음수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게 1960년대에 가서야 파인만이 그런 포인트 차지가 점으로 갔을 때 나오는 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를 양자역학적으로 봐서 우리 그거를 퀀텀 일렉트로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거기서만 유일하게 한 점, 그러니까 크기가 없는 곳에 전하가 모여 있는 곳에 에너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는데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점전하가 있을 때는 따라서 요걸 쓰는 게 좋고 점전하가 있을 땐 연속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엔 다음과 같은 포뮬라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두 개가 보기에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포인트 차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눠서 계산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챕터 2의 마지막인 컨덕터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이 챕터를 끝내기로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